자, 안녕하세요. 심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쌤이 특강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원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죠. 정의가 무엇이고, 뭐 좌표축에 접하는 건 또 무엇이고, 또 위치 관계가 무엇이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과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풀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대표 유형 문제 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공부할 것은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하면은 항상 유형이 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유형에 대해서 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1번은 바로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위의 점. 위의 점이라고도 하고 혹은 접점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를 처음부터 준 거죠. 세 번째 유형은 그다음에 밖의 점입니다.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자, 하나씩 이제 볼 건데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위의 점인 거죠. 요 위에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여기서 접선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접선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원에서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하나 딱 존재하겠죠?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 친구. 이 접선을 구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 거죠. 이 문제의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원이 있고 기울기가 한 이 정도 되는 애가 누구냐 이거지. 이 정도면 사실 이제 한 칸 갈 때 두 칸 가는 거니까 한 요 정도 기울기 되는 거잖아요. 요 정도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친구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정도 기울기를 가지면서 접하는 친구가 이렇게 하나 있고 얘는 이제 두 개 있겠죠. 이렇게 아무래도. 그래서 요 두 친구를 구하는 게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되겠고, 세 번째 밖의 점인데요. 밖의 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위의 점이랑 밖의 점이 다른 게 위의 점은 말 그대로 이 원 위에 있어요. 근데 밖의 점은 원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이제 원 밖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 밖에 있다. 자, 그래서 원 밖에 있다는 뜻인데 결국 이 소리는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바깥에 이게 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 바깥에서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한 개가 나오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한 개가 나올 거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원의 그 도형의 특징상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유형이 세 가지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쌤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위의 점, 두 번째는 기울기, 세 번째는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고요. 참고로 이러한 유형 분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분할 때도, 그리고 이제 기하에서 2차 곡선을 다룰 때도 우리가 그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유형은 대표 세 가지입니다. 아마 이때도 이 미분에서 접선의 방정식 공부할 때나 혹은 기하에서 2차 곡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할 때 아마 그때도 똑같이 위의 점, 기울기, 밖의 점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분류를 해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내용, 이 위의 점, 기울기, 밖의 점은
그냥 지금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만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미분이나 기하에서도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같이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유형 1 위의 점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1입니다. 자,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 이 유형 1은요 다행히 공식이 존재합니다. 공식이 존재하는데 그 공식을 여러분도 암기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기본형일 때랑 표준형일 때랑 선생님이 나눠봤는데요. 자, 기본형일 때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원이 있어요. 원은 이제 기본형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중심의 좌표는 원점이죠. 중심의 좌표는 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리고 요 원 위에 점이 있어야죠. 원 위에 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원에 이렇게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친구 여기 이제 점이 있는 거죠. 요 위에 점. 요거를 이제 위의 점이라고 하고 이 위의 점 좌표를 쌤이 x1, y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위의 점 x1, y1이라고 할게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요 접선의 방정식 요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접방 공식. 자,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다. 요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접방 공식은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다. 요렇게 이제 공식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 있죠? 요거 L, 여기 뭐라고요?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이거를 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떻게 배우냐면 지금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 x를 두 개로 나눠요. x제곱이 x 곱하기 x죠. 그 다음에 y제곱은 y 곱하기 y죠. r제곱은 그대로 쓰고 이 상태에서 한쪽에다가만 이 위의 점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위의 점을.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만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쪽 자리에 x1 이쪽 자리 한쪽에만 대입을 해서 계산해 주는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쌤은 암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다. 약간 쌤의 이제 암기 비법이고요. 자, 당연히 공식을 증명을 좀 해야겠죠? 증명. 자,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증명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자, 원이 이렇게 현재 있고 x축 그리고 y축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의 점이에요. 그죠? 이 위의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x1, y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원은 이렇게 접했을 때 여기 점 내리면 90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 수직이에요. 수직 항상. 이 접점에서 접선과 여기서 이 접점까지 이 두 직선의 관계는 서로 수직이라는 관계를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수직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으면 이게 수직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파란색 친구의 기울기는 이게 지금 원점이니까 요거와 요거의 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결국 x1분의 y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자동으로 이 친구는 기울기가 이제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역수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픽스 시킬 수 있죠. 그럼 끝난 게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쌤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L이라고 하면 결국 이 L의 방정식은 지금 기울기가 요거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 그 다음에 한 점이 x1, y1이니까 기울기 이제 이거 아시죠? y-b는 mx-a 이거 알죠? 여기다 기울기 대입하고 여기랑 한 점 대입하고 요거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써주면 지금 현재 한 점을 x1이랑 y1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태니까 y-y1은 기울기 자리에 요거 대입해서 마이너스 y1분의 x1, x-x1 요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y1을 양변에다가 곱한 다음에 잘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이걸 잘 정리하면 x1x 플러스 y1y는
x1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 위의 점이라는 거는 이 곡선 위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곡선의 셈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결국 x1제곱이랑 y1제곱의 합이 r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랑 여기만 딱 보면은 우리가 외우라고 했던, 쌤이 외우라고 했던 이 공식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증명 완료했고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암기해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는 이 공식, 여기서부터 여기 해당하는 이 기본적인 공식들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이 기본형 맞죠? 여기 위에 2, -1에서 참고로 이게 위의 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 2, -1에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대입해보면 여기는 2는 4고 여기는 1이니까 4 더하기 1 하면 5 맞죠? 이렇게 식이 맞으면 그러면 위의 점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 -의 접선의 확률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라? 바로 공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바로 공식을 사용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쌤은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떻게? x제곱을 x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y는 5라고 바꾼 다음에 한쪽에다가만 대입을 해요. 이쪽에다가는 요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결국 2x 마이너스 y는 5라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사용해주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표준형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표준형일 때는요, 쌤이 몇 가지를 정리해 줄 건데, 자, 표준형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단 표준형은 원의 방정식이 이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위의 점. 자, 위의 점, 여기에 이제 x1, y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되냐? 지금 두 가지로 포인트 나와줄게요. 첫 번째는 이것도 공식이 존재하게 합니다. 공식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공식이 간단해요. 쌤은 이제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공식이 자, 아까 위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여기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이 친구의 이 제곱을 따로따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x-a, x-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따로. 얘도 y-b, y-b. 약간 제곱을 푸는 느낌이죠. r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쪽에다가만 x1을 대입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딱 한쪽에다가만 대입하는 거예요. 둘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에다가만 y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이 존재하죠. 그죠?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공식을 안 쓰고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을 안 쓰고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쌤 당연히 공식을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더 간단하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쌤은 반대예요. 오히려 공식을 안 쓰고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안 쓰고도 풀 수 있음. 근데 이거를 반드시 숙지하세요. 왜냐면 사실 공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기본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식을 쓰는 게 당연히 맞지만 이 문제 이제 어떤 이제 공식을 쓰지 않고 풀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뭐 기하적인 의미나 뭐 이제 그래프적인 의미, 이 단원에서 추구하는 이 점과 좌표 그리고 무슨 도형, 해석기하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을 때 좀 유용한 풀이고 괜찮은 풀이다 싶으면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쌤은 반대로 숙지를 해야 나중에 좀 응용력 있는 심화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식을 안 쓰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공식을 안 쓰고 문제를 어떻게 푸냐, 바로 힌트는 수직 조건이라는 걸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수직 조건이라는 것만 이용을 해주면 그러면 공식이 안 쓰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참고로 여기 위에 있는 이 문제,
요 공식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라고 물으면 얘는 나중에 그 뒷단원이죠.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즉 도형이동에서 이 평행이동에 관련된 개념을 써주면 증명은 평행이동의 스킬을 사용해주면 그러면 위에 기본형에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공식 있죠? 이 공식에다가 평행이동의 입장을 좀 적용해서 바로 이제 적용을 해주면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한번 궁금하면 쌤이 나중에 따로 증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따로 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이 공식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아래 있는 이그젬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방법 1. 방법 1은 당연히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자, 공식 사용 어떻게 한다? 일단 이 친구를 어떻게 한다? 따로 쪼갭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얘도 y-3 곱하기 y-3. 그래서 이것은 10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 1이나 6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 6을 대입하면 3이죠. 그럼 3y 빼기 3은 이제 10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요거 먼저 쓸게요. 플러스 3y 그리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9 이쪽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0은 0이 된다라는 걸 수있어요. 자, 근데 방법 1도 중요하지만 방법 2도 중요해요. 방법 2. 방법 2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중요해요. 방법 2.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봅시다.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수직 조건을 쌤이 방금 아까 이용을 했죠. 이 수직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쌤이 기본형에서 요거 증명할 때 썼던 거. 기본형에서 요 증명할 때 썼던 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 그림은 대충 그립니다. 그림은 대충 그려요. 이렇게 그림을 대충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심이 지금 현재 중심의 좌표가 여기 보면은 알 수 있죠.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3. 그리고 여기 위에 그냥 대충 그냥 뭐 대충 점 찍어요.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2,6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접하는 요걸 L이라고 하면 요 L의 지금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미 한 점을 알고 있네요, 여러분. 그쵸? 마이너스 2,6이라는 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그 기울기도 구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요걸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요거. 요게 수직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파란색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친구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점 기울기 뭐가 되죠? 두 점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요 점이랑 요 점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까? 두 점 이용하면 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 자 빼면은 마이너스 1 분의 6에서 3 빼면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 친구는 기울기가 그렇지 마이너스 3이니까 수직이 되려면 곱해서 마이너스를 내려면 3분의 1이 돼야 되고 한 점은 뭘로 한다? 한 점은? 그래요. 요 마이너스 2,6 요거 지나니까 마이너스 2,6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여러분 직방 딱 세워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y-6은 3분의 1의 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양변에 3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3y-18은 x 플러스 2가 되니까 한쪽으로 넘겨주면 x, 1로 넘겨올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0은 0이에요. 그래서 결국 둘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좋아요가 아니라 쌤은 그냥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식을 암기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스피드 하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좀 절약할 때 시험 때 그때 이용하는 거고 요거는 어쨌든 기하학적인 의미를 사용하죠. 어쨌든 이 점이라는 것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뭔가 직접 유도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두 가지 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유형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다행히 이 경우도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역시 기본형이 주어진 경우랑 표준형이 주어진 경우 따로 나눠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기본형이니까 자,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요거랑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거예요. 얘는 애초에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 기울기를 m이라고 주어졌다고 쳐봅시다. 참고로 여기서는 쌤이 지금 미지수로 뒀지만 실제로는 알려줍니다. 기울기를 아예 처음부터 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은 뭐냐 이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자, 여러분 공식 암기하셔야겠죠? 자,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 쌤 아래다 정리를 할게요. 미안해요. 공식 정리하면 결국 공식은 자,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요게 공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할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 증명해야겠죠? 증명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게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두 개가 생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개 생김. 왜냐면 플러스일 때 한 번, 마이너스일 때 한 번이니까. 근데 왜 두 개 생기는지는 쌤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는데 자, 이렇게 원이 있으면 어떤 기울기가 딱 주어졌어요. 그럼 이 기울기에 접한 친구가 이렇게 위쪽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항상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항상 그 논리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증명 한번 해봐야겠죠. 자, 증명은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울기가 m이라고 했어요. 그쵸?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y는 mx 플러스 일단 k라고 둡니다. 그냥 중딩식으로 두는 거예요. y는 mx 플러스 k, 이 y절편은 k라고 두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둔 다음에 뭘 이용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뒀어요, 쌤이. 그러면 보세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접하죠. 자, 그럼 접했을 때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접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 현재 y는 mx 플러스 k예요. 그죠?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거나 이거랑 똑같은 식이죠. 뭘 이용할 거냐면요. 접해요. 지금 이 친구가 접해요. 지금. 그쵸? 어쨌든 접합니다. 그럼 접한다는 뜻은 결국 D는 R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배웠죠? 접한다는 뜻은 D는 R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중심이 0,0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수직 거리가 결국 반지름 길이랑 동일합니다. 그죠? D는 R이에요. D는 R. 그렇기 때문에 D는 R이라는 공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D부터 구할게요. D가 뭐냐면 현재 이걸 봐야죠. 이거랑 0,04의 거리니까 자, D 공식을 써줍니다. D 공식 써주면 자, 루트 자, 요거 개수랑 요거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 위에는 절대값하고 여기다가 0, 0 대입하면 다 사라지니까 k만 딱 남아요. 그럼 그게 뭐랑 똑같다? r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결국 이거를 정리를 하면 그러면 절대값 k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결국 k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식을 여기 있는 이 k 값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결국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러한 공식이 탄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명이 생각보다 다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명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이 아래 있는 이그젬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지금 현재 보시면 이거 기본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반지름은 2라는 걸 알 수 있죠. 접하고 직선 y는 2x-y 플러스 3은 0과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친구 기울기는 y는 2x 플러스 3이니까 결국 기울기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울기가 2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y는 공식 바로 사용합니다. 공식을 사용해주면 y는 mx, 현재 m이 2예요. 그러니까 2x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이 2죠.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m이 현재 2니까 제곱하면 4.
더하기 1하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요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2개, 알겠죠? 그래서 답이 2개라는 거. 자, 그럼 표준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까? 자, 표준형도 뭔가 동일합니다. 표준형도 결국에는 이것도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식이 역시 존재는 합니다. 공식 존재해요. 공식 존재해요. 근데 공식을 쓰지 않고도 푸는 법을 또 알아야 돼요. 위의 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공식 쓰지 않고도 푸는 법 숙지. 완전 똑같죠. 그래서 둘 다 해주면 좋은데 일단 공식부터 설명을 할게요. 근데 공식이 되게 쉬워요. 원래 기본형 공식이 뭐였냐면 잠깐만, 얘는 일단 표준형이니까 쌤이 그것부터 해줄게요. 일단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된 상태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런 형태가 됐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m으로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처음에 주어진 어떤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공식이 존재한다 했죠.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원래 기존에 암기하고 있던 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죠. 여기서 뭐만 바뀌냐면요. 그냥 요 y랑 x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y 대신에 그냥 y-b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요거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x 대신에 x-a로만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암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y-b는 m 괄호치고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변화된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증명은 나중에 곧 배울 평행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모르면 이제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거나 아니면 쌤이 나중에 강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공식을 쓰지 않고도 푸는 방법은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식을 안 쓰고는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푸냐면 그 키포인트, 그 키포인트는 바로 힌트는 D는 R이에요. D는 R이 결국 힌트예요. 위에서 기본형에서 이 공식을 증명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D는 R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D는 R이라는 걸 이용을 해주면 우리가 쉽게 공식을 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그젠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 2가지 방법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1은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자, 공식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일단 지금 현재 x-1, y-2는 9에 접하고 직선 요곳에 수직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곳에 수직이면 기울기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이 친구 기울기가 자, 이거 x1로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수직이 되려면 결국 기울기는 2가 돼야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제 현재 원이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현재 9고요. 기울기는 2라는 걸 결국 최종적으로 밝혀냈죠. 자, 그러면 공식 바로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자, y-2는 mx 2 그리고 x 대신 x-1 x-1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r이 현재 반지름이 현재 3이죠. 지금 9니까 반지름 현재 3이에요. 그래서 r 루트 m제곱 4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y는 2x 이거 마이너스 2인데 약분되죠. 그래서 사라져서 그냥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공식 사용하지 않고도 푸는 법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쌤이 얘기했죠. 그래서 공식을 이번엔 쓰지 않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더 중요해요. 자, 어떻게 하냐? 바로 일단 그림을 좀 그립니다. 그럼 일단 요 중심이 현재 1,2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충 구해요. 대충. 그럼 요 친구는 현재 다른 건 몰라도 기울기는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2예요. 그러니까 y는 2x 하고 나머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플러스 k라고 두는 거야. 미수토요. 그랬을 때 결국 그렇지. d는 r이에요, 여러분. 결국 d는 r이야. d는 r이 돼야 돼. 따라서 이 1,2와 이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반지름인 r 값이랑 동일해야 돼요. 3이랑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려면 이거 한쪽으로 몰아 정리하죠. 그래서 2x-y 플러스 k는 0이라 해놓고 요거랑 1,2 중심 사이의 거리를 바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거리 d는 루트, 자, 2제곱 마이너스 1제곱하면 5죠. 분의 절대값,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합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돼요. 그게 r이랑 똑같아야 돼. r이 3이죠. 3 이렇게. 루트 5는 1로 넘어가고 요 2가 사라지네요. 그럼 결국 사라지면 절대값 k는 3 루트 5가 되니까 결국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최종적으로 대입을 해서 정답을 끌어내 주시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k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대입해서 이게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을 사용한 버전과 사용하지 않는 버전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결국 핵심 포인트는 d는 r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인 밖의점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유형 세 번째 마지막 유형이죠. 밖의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근데 밖의점이 주어진 경우는 여기 보이시죠?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딪혀야 돼. 그쵸? 근데 막무가내로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부딪히냐는 거죠. 밖의점이 주어졌을 때, 그지? 자,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본형이니까 원을 분명히 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이라고 줄 거고요. r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밖의 점이 현재 주어진 상황이에요. 밖의 점, 그죠? 그래서 밖의 점을 뭐 쌤이 a, b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근데 x1, y1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별로인 게 이거는 약간 위의 점 느낌이 조금 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정의하기보다는 그냥 밖의 점은 뭐라고 둘까? p, q? 이렇게 둘까요? p, q? 네, 계속 번복해서 미안해요. 자, p,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밖에 이렇게 점이 있는 거예요. 밖에. 요 바깥에 이렇게 점이 있는 거야. 요게 여기가 지금 뭐야? p, q야. 여기서 이제 이 원에 접하는 접선. 근데 이제 두 개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 보일 거고 이렇게 두 개 보일 거예요. 그죠? 이거 마지막 건 살짝 접선이 안 됐다. 요거는 살짝 접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랬을 때 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first 방법 알려줄게요. 이거는 이 방법을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정말 다행인 게 한 점은 주어졌어요. 이게, 그죠? 한 점은 주어졌어요. 그죠? p, q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울기를 m이라고 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울기를 m으로 설정을 하시고 한 점이 p, q이죠. 이거는 이제 알아요. 아는 값이에요.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p, q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직방을 만드는 겁니다. y-q는 mx-p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냐? 그러면 어쨌든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여기서 이 식에서 우리가 모르는 친구는 m밖에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쨌든 이게 설정한 거예요. 불완전하긴 하지만 쌤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세운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어쨌든 특징은 이 중심이 현재 0,0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이 L과의 거리가 결국 R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거리가 결국 R이에요. 따라서 결국 뭐 한다? 그냥 D는 R을 쓰는 겁니다. 끝이에요. D는 R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M값이 나올 겁니다. M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M값 나오면 다시 재차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최종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M값이 나오는데 보통 두 개 나와요. 보통. 왜냐면 두 개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 직선이 보통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오죠?
당연하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점을 그으면 당연히 이렇게 접선이 두 개씩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두 개예요. 아마. 그래서 보통은 두 개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두 개. 근데 이제 썰드가 뭐냐면 이제 두 개가 나오면 괜찮은데 만약 m 값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m 값이 한 개 나온다면, 그쵸? 만약에 m 값이 한 개 나오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뭐 수학적으로 오류가 뜬 겁니까? 아니면 진짜 뭐 접선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요. 다시 얘기하지만 원은 항상 밖에서 점을 그으면 항상 두 개씩 존재해요. 여기서 그어도 두 개고 여기서 두 개도 그어고 무조건 두 개거든요. 밖에서 그으면. 근데 m 값이 한 개가 나온다라는 건 뭐야 그럼 선생님 접선이 한 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니까. 무조건 두 개 존재한다니까. 근데 m 값이 한 개가 나온다라는 건 뭔가 오류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류인 것 같지만 오류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만약에 오류인 것 같지만 x는 m의 형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x는 m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뭐 x는 a 형태 수문. 그러니까 x는 a 형태가 뭔지 아시죠? 요 세로 직선 형태. 요 형태. 그렇죠? 요 형태가 숨은 겁니다. 알겠죠? m 값이 한 개가 나오면 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요 형태가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값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요거는 직접 찾기. 그래서 직접 그려서 찾기. 근데 쉬워요.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그려서 찾을 때 하나가 나온다면 직접 그려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x는 a 형태가 숨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형태의 직선은 알다시피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죠. 이거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얼마나 대단한 학문이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야. 한 개가 나온다고 해서 접선이 한 개가 아니라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한 개가 m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애초에 이런 선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걔는 아예 표현이 안 되고 딱 하나만 나오는 경우예요. 그럼 그 나머지 하나는 항상 뭔가 그런 형태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이 세 번째의 예가 뭐냐면 이 세 번째 그림 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하나 존재하고 요렇게 하나 존재하는데, 그지? 근데 요 형태가 요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요걸 이제 직접 찾아야 돼. 알겠지? 요 x는 어쩌고 요 수직 형태가 요 형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 m 값 한 개 나오는 거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세 가지 방식 항상 이용해 주면 되고, 표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표준형도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표준형은 기본형과 동일합니다. 방법 동일해요. 진짜 방법 똑같습니다. 전부 동일해요. 알겠죠? 뭐만 다르냐면 이 d는 r 할 때, 이 d 계산할 때 기본형은 그냥 0,0을 가지고 하지만 표준형은 여기가 0,0이 아니라 뭐 바뀐 어떤 중심이 점이겠죠?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형과 완전 동일합니다. 그죠? 완전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따로 뭔가를 적진 않겠습니다. 기본형 뭔가 동일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유형 3 밖의 점은 약간 그냥 부딪혀야 돼. 말 그대로. 그죠? 그냥 부딪혀야 돼요.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 마이너스 2,4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어떻게 한다? first 마이너스 2,4니까 바로 지세막이 세워요. y-4는 기울기 m으로 설정. 그리고 x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d를 쓸 거거든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쪽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y를 넘겨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에서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까지 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d는 r을 써줘야 됩니다. d는 r, 그죠? 그래서 d는 r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이제 d는 0,0과 요거의 거리죠. 이게 중심.
요게 D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용하면 결국 D는 루트, 자 요거 개수 제곱해주는 거죠.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자 0,0 대입하면 사라지면서 2m 플러스 3만 딱 남아요. 그것이 뭐랑 같냐?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요. 반지름이 얼마냐면 지금 현재 4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4니까 여기가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정리 좀 해요. 정리를 하려면 루트를 이쪽으로 넘겨서 2m 플러스 4는 2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요거 양변 제곱합니다. 그러면 4m 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은 요거 정리하면 4m 제곱 플러스 4가 돼서 4m 제곱이 날라가요. 그럼 결국 16m은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m 값이 얼마 나오냐? 16 하면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 개 나오네요. 한 개. 일단 한 개 나왔어요. m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일단 한쪽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요거를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은 정리만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자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는 0이니까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4y 여기다 4 곱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6은 0이 돼서 결국 정리를 해주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요게 하나 탄생합니다. 요게 첫 번째 이제 정답이에요. 요건 선생님이 이제 지울게요. 그냥 정리를 했다고 치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직선 1, 접선 1이 나올게요. 접선 1. 접선 1은 요거고. 그럼 접선 2는 뭐냐면 반드시 이제 원래 두 개가 나와 정상인데 한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형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 요 세로 형태가. 그 세로 형태 찾기 위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직접 그림을 그리면 쉬워요. 보세요. 원을 그릴게요. 원점 이제 중심이고 반지름 2니까 2,2 이렇게 두 칸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좀 보다 자세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네, 마이너스 2,4잖아. 마이너스 2,4면 마이너스 2,4에 하나, 둘, 셋, 넷니까 여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2,4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런 접선 하나 있지만 요 접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요거. 그쵸? 끝났죠.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요 직선 뭐야?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다 해서 요렇게 해서 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이제 여기서 유도를 한 거예요. 하나는 요거를 여기서 요걸 유도한 거고 하나는 요 그림에서 요거를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하나 찾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 그려서 찾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무조건 이 세로 직선이 포함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도만 잘 해주면 됩니다. 자, 표준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표준형도 동일합니다. 자,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자, 2,-1에서 여기에 그었다라고 했죠. 참고로 이 밖에점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에 그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위의 점 문제는 위의 점, 여기 위의 점 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어감으로 분리를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그었다라고 하면은 밖의 점, 뭐 위의 점이라고 하면 위의 점, 알겠죠? 그럼에도 헷갈리면 그냥 여기 있는 이 값을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한번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맞습니까? 식이? 안 맞죠? 안 맞으면 밖의 점이 알겠죠? 안 맞으면. 그리고 맞으면 위의 점인 거 알겠죠? 근데 보통 어감으로 다 분리를 할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쨌든 2,-1을 지납니다. 2,-1을 지나요. 그럼 바로 식 세웁니다. y 플러스 1은 mx-2 한쪽으로 정리합니다.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랑 중심이 뭐냐면 현재 중심이 마이너스 1,2에요. 그죠? 자,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이 상태에서 바로 제 d를 씁시다. 그럼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대입합니다. 절대값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m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그리고 저거 좀 짧네요. 좀 길게 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게 이제 R이랑 똑같아요. 현재 R이 3이에요. 3 그죠? 따라서 여기는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요걸 정리하면 자 요거는 마이너스 3m 그리고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3m제곱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자 이 친구는 9에다가 이거 이제 제곱하면 9로 빠지고 m 플러스 1이니까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 되고 이 친구는 3m제곱 플러스 3이 돼서 넘겨서 정리하면 6m제곱 넘겨서 6m제곱 플러스 18m 플러스 이 9니까 넘어오면 6이죠. 이렇게 돼. 다시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얘는 두 개 나오는 2차 방정식이죠. 그죠? 두 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그쵸? 2차 방정식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그 접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두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근의 합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 주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 이거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3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울기를 직접 구하라고 하면 근의 공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밖에점을 공식이 없이 그냥 부딪히되 순서로 외우자. 첫 번째는 한 기울기를 m으로 설정해 놓고 한 점 이용해서 직선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d는 r을 이용해서 m 값을 나온다. 두 개면 괜찮은데 만약에 한 개가 나왔다고 치면 그러면 x는 a 형태가 숨은 거니까 그거는 직접 그려서 찾읍시다. 요게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이제 특강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마쳤고요. 여러분들 이제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 찾아서 풀면서 이 세 가지 유형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익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열공하세요. 화이팅!